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의사 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철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기미관리, 미백 케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미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피부에 쌓이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한 치료법이 없고 재발하는 경향도 있어서 색소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미 생겨버린 기미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 레이저 치료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레이저 치료도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미의 원인에 따라서는 레이저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레이저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함께 사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뒷부분에 데일리 케어의 연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담아두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명 미백 연고로 잘 알려진 히드로퀴논 연고인데요. 제약회사마다 상품명이 다르고 또 다른 성분과 조합해서 출시되는 제품도 있지만 미백에 도움을 주는 핵심 성분은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에요.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제한해서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색소 합성을 무려 90%까지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미 생겨버린 기미를 없애기보다는 앞으로 기미가 더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고, 또 레이저나 필링과 같은 피부 자극이나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토닝과 같은 기미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같이 사용해 주신다면 레이저로 인한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효과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히드로퀴논은 함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낮은 함량인 2%, 그리고 4% 제품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지만 5%의 고함량 제품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부터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한 달간 사용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농도를 높여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의 제품은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4% 이상의 고함량 제품은 하루 1회, 밤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고를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색소 침착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하고, 밤에 바르신 경우에도 아침에 세안을 충분히 하셔서 연고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치료를 시작하면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3개월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해요. 효과를 보신 경우에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6개월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최소 2-3개월 동안은 약의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멜라닌 세포가 다시 안정화가 되고 피부에 천연 멜라닌을 복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히드로퀴논 연고를 중단하는 동안 다른 미백 제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히드로퀴논을 다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색소가 진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2% 제품은 국소적으로도 바르실 수 있지만 얼굴 전체에 얇고 고르게 발라주시면 전체적인 톤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멜라논 크림은 5%의 히드로퀴논과 함께 레티노이드인 트렌티노인, 스테로이드 성분인 히드로코르티손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제인데요. 여러 연구에서 이렇게 히드로퀴논을 레티노이드, 스테로이드와 함께 사용할 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레티노이드 성분이 피부의 세포 턴오버를 촉진시켜서 각질이 빨리 탈락되도록 도와주고, 스테로이드 성분은 피부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복합제제 제품은 최대 8주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되도록 국소 부위에만 소량씩 바르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문 의약품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는 피부가 엄청 건조하고 민감한 편이라서 기본적으로는 2% 제품을 하루에 한 번, 밤에만 얼굴 전체와 목 부분 위주로 바르고 있고, 5% 제품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색소가 침착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바르고 있어요. 히드로퀴논 연고와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미백 효과를 가진 성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이에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를 구성하는 요소로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2%에서 10% 정도의 함량에서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고, 5% 함량일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해요.
농도가 높을수록 더 효과가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낮은 농도부터 테스트를 해보시고 점차 올려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비타민C 제품이나 레티노이드 성분과 같이 사용해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알부틴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도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니 화장품을 구입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3가지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의외로 5%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유한 제품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쓰고 있는 제품은 스킨푸드의 세럼입니다. 5%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C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서 미백 케어에 최적인 제품이에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은 농도가 높을수록 발림성이 좀 떨어지고 흡수가 금방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제품은 잘 발리고 흡수도 금방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잘 바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트바의 세럼인데요. 5%의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함께 또 다른 미백 성분인 트리넥사믹 애시드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역시 발림성도 좋고 잘 흡수되어 스킨푸드의 세럼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오디너리의 앰플이에요. 이 제품은 10%의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농도가 높아서 그런지 처음 발랐을 때는 피부가 조금 따가운 느낌이 들었고 발림성이 조금 좋지 못해서 흡수를 잘 시켜주지 않으면 화장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을 때 가끔 쓰고 있어요. 의뢰해서 히드로키논 연고를 처방해드리면 도대체 언제 발라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데일리 케어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히드로키논 연고를 바르시는 동안에는 피부가 더 건조하고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 케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자외선 차단을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아하라든지 바하, 글리콜릭 애시드 같은 각질 케어 성분이 함유된 토너나 다른 화장품은 사용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기초 케어 제품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보습 기능이 있는 제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케어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전날 연고를 발랐기 때문에 일단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보습 토너를 듬뿍 발라줍니다. 저는 토니모리의 세라마이드 토너를 쓰고 있어요. 다음은 전 세럼 제품을 발라주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 성분의 세럼을 먼저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고 보습을 위한 세럼을 그 다음에 발라줍니다. 아침에는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화장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조금 건조하다면 크림까지 바를 때도 있고 세럼까지만 바르고 기초 케어를 끝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데이케어에 사용하는 제품들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보습 세럼으로 쓰고 있는 제품은 맥의 세럼 제품인데요. 피부 장벽에 주요 성분인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선택한 제품이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도 포함되어 있어서 보습뿐만 아니라 미백 효과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습이 더 필요할 때는 같은 라인의 크림 제품도 쓰고 있는데요. 너무 무겁지 않아서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나이트 케어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역시 세안을 하고 마찬가지로 토너를 먼저 발라줍니다. 저는 보습 토너를 좋아해서 자주 쓰지만 기본적으로 토너는 보습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질 케어 성분만 피하시면 어떤 제품이든 괜찮아요. 이 다음은 보통 에센스나 세럼, 로션 같은 제형을 대부분 바르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미백 기능 말고 안티에이징 제품이라든지 요즘 또 핫한 레티놀 계열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능성 화장품들도 원래 바르시던 순서대로 다 바르셔도 돼요. 가볍고 흡수가 빠른 제형부터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미백 세럼을 먼저 바르고 영양 세럼을 그 다음으로 발라주고 아이크림을 바르고 너무 무겁지 않지만 보습은 충분히 되는 크림을 발라줍니다. 크림을 충분히 흡수시킨 뒤에 마지막으로 히드로키논 연고를 발라줍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실 때는 보습 크림과 섞어서 바르셔도 괜찮아요. 바르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피부 보습을 해준 다음 연고를 바르시는 것이 좋고 독소적으로 바를 때도 있어서 저는 마지막에 바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다고 해도 예방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 또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도 기미의 원인에 노출이 된다면 재발률이 매우 높은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원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미백 관리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세요. 또 피부에 열 자극을 주는 것,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 되는 레이저 치료나 화학적인 필링도 이 기간에는 피해주시고 스트레스 또한 기미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래요.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진 미백 연고로 올여름 꾸준히 관리해 보신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예쁘고 환한 피부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